자, 시작합시다. 로그예요. 좀 읽어봤을 테니까. 자, 로그를 배우는 이유예요. 자, 로그를 배우는 이유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큰 숫자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7,654 곱하기 뭐 12,345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했을 때 옛날에는 순수하게 우리가 곱하는 것처럼 세로 곱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쭉 계산을 했는데 이름 맞나? 네이피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 중세 때 이런 사람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한 거지. 수학자를 쓸 거예요. 이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를 곱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다른 계산을 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있지 않을까?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고민을 한 거냐면 이 숫자를 2의 몇 제곱이냐 여기에 이 숫자를 적당하게 찾아본 거죠. 이를 몇 번 정도 하면 대충 이 정도 될까? 그리고 얘를 몇 번 정도 하면은 이 숫자가 될까? 그러면 얘네들 숫자는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는 지수의 덧셈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 이거 계산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이 2인 이런 숫자를 쭉 미리 계산을 쫙 해놓고 알겠죠? 밑이 2인 상태에서 2의 1제곱, 1.1제곱, 1.2제곱 이렇게 쫙 미리 다 계산을 해놓고 표를 싹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얘기됩니까? 표를 싹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거 둘 계산한 결과를 딱 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그 표를 찾는 거지. 마치 우리가 무리수 찾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무리수 찾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지고 값을 빨리 계산을 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그를 옛날 사람들이 큰 수의 곱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쓴 것뿐만 아니라 큰 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써요. 간단하게 표현하는 데도 쓰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아니면은 뭐 원자의 크기 겁나 큰 수나 겁나 작은 수 이런 것들을 쓸 때도 우리는 지수의 형태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0.0000 이렇게 쓰기에는 너무 0이 많단 말이야. 너무 작고 아니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잴 때 그걸 킬로미터로 쓴다 하더라도 0을 뒤에 너무 많이 붙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간단하게 줄여 쓰려고 거듭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관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로그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를 쓰면 큰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작은 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도 되게 편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원리에 의해서 로그를 공부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는 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우리가 지수라고 배웠잖아요. 지수에서. 그죠? 그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요겁니다. 2의 몇 제곱은 8 이렇게. 이거 뭐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x라고 할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보기 좋으니까 금방 계산할 수 있죠. x는 3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같으면 당연히 얘가 같아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x는 3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기가 좋아.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머리가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무리수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그죠? 우리가 무리수를 처음 배웠을 때처럼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2가 된대. 이런 게 있어? 라고 느낌이 온 거죠. 있을 것 같기는 해.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1.4를 곱해보고 1.5를 제곱해보니까 1.4의 제곱은 2보다 좀 작은데 1.5의 제곱은 2보다 좀 커서 1.4 얼마인가 보네? 1.42를
제곱해보고 1.42를 제곱해보고 1.42를 제곱해보니까 2보다 작은데 1.42를 제곱해보니까 2보다 큰데 그럼 1.41 얼마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본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유리수 중에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새로운 숫자 필요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숫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게 무리수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마찬가지 이 x에 어떤 숫자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x 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가도 되고 무리수가 들어가도 되고 음수가 들어가도 되고 뭐든 상관없다고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숫자들을 막 차곡차곡 넣어본 거야. 근데 3이 되는 숫자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이거 새로운 숫자 필요하겠는데? 라고 느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숫자로 표현을 하는 거죠. 새로운 표현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x는 로그 2의 3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 숫자는 무리수입니다. 니네 루트 2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로그 2의 3도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하지만 존재하는 숫자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존재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못 구하는 거예요. 물론 대충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1.414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알잖아요. 그죠? 얘가 1보다 큰 건 확실한 거지. 왜냐하면 2의 1제곱은 2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2의 2제곱은 4잖아. 그러니까 이 x는 1점을 말하는 건 확실하죠. 그런 식으로 대충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숫자는 못 구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표정 있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리수를 찾아낼 건데 뜻은 뭐냐면 밑이 2일 때 됐죠? 밑이 2일 때 3이 되도록 하는 지수값이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밑이 2일 때 3이 되도록 하는 지수. 그러니까 밑이 2일 때 3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 지수를 앞으로 요렇게 쓰자라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루트 2, 그러니까 x의 제곱은 2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숫자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 앞으로 이 숫자를 양의 제곱근을 쓸 때는 앞으로 루트 2라고 쓰자라고 약속인 것처럼. 괜찮죠? 이것도 약속인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 약속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식을 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여기서 썼던 거 요거 x는 뭐라고 씁니까? x는 로그 2의 8 이렇게 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밑은 똑같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얘 이름은 밑입니다. 괜찮나요? 헷갈릴 게 없어요. 얘가 밑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얘를 지수라고 배웠죠. 여기에는 지수는 없죠. 괜찮습니까? 우리는 여기를 앞으로 이름을 붙여줄 건데 진수라고 이름을 붙여줄 겁니다. 알겠죠? 이거 이름이니까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로그를 이야기하면서 지수에서 만들어졌다 이야기를 했죠. 로그 계산을 할 거 아니야. 사실은 지수의 계산인데 간단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의 형태를 이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그의 형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수의 계산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로그로 옮겨간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지수에서 밑이 음수라면은 애초에 지수 법칙을 제대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로그에서도 밑이 음수인 건 애초에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A의 X제곱은 B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로그로 바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그 A의 X를 먼저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쓸 건데 여기에 A 자리에 들어가는 애는 일단 음수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음수는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
A가 1일 때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냐면 A가 1일 때는 X가 1이든 2든 3이든 4든 무조건 다 1이에요. 그죠?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고려 대상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니까.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뭐랄까 함수의 형태에서 좋은 함수의 형태가 아닙니다. 약간 상수함수 느낌인 거예요. 우리는 1대1로 짝을 이루는 함수를 공부하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함수 이런 것들 x가 얼마일 때 y가 한 개 짝을 지어지는, 괜찮습니까? 하나씩 짝을 이렇게 맞춰서 우리가 이거일 땐 이거야 저거일 땐 저거야 이렇게 하나씩 짝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항상 똑같은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그냥 당연한 거니까. 여기가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을 이야기할 때 1도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밑이 0인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밑이 0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죠? 이거는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애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니네가 혹시라도 뭐 너네가 대학교를 가서 이제 좀 어려운 극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리미트 뭐 x가 뭐 0으로 갈 때 x의 x제곱 이렇게 하면 극한값으로 1을 가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비어있는 거란 말이야. 니네가 뭐 비었죠? 그래프를 그릴 때 포함시키면 색칠하고 포함하지 않으면 거기를 비운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거는 극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니네가 잠깐만 니네 하우 수업했냐? 수투 하우 했지? 극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있지만 이게 함수값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밑이 0인 거는 애초에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0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밑이 될 수 있는 건 음수도 안 된다 그랬고 1도 안 된다 그랬고 0도 안 된다 그랬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0과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큰 거 두 가지 패턴이 있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밑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 다음 진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진수는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가 양수잖아요. 양수. 그죠? 1은 제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양수예요. 양수에다가 지수를 쓰는 거거든. 이걸 쓰면 저 b가 나온다는 건데 이 지수에 양수가 들어가면 양수의 양수제곱이니까 느낌상 2의 세제곱, 2의 4제곱 이런 느낌이에요. 뭐 2의 2분의 1제곱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 결과값은 양수로 나오겠습니까? 음수로 나오겠습니까? 뭐로 나와요? 양수로 나오겠죠, 당연히. 괜찮습니까? 2의 세제곱, 2의 4제곱 다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로 나올 겁니다. 지수 자리에 양수가 들어간다면 당연히 양수로 나와요. 양수가 있습니다. 지수에 0을 집어넣으면 뭐로 나와요? 지수가 0이면? 1이죠. 그죠? 양수입니다.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양수가 있어요. 여기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계산 결과가 양수로 나올까요? 음수로 나올까요? 어떨까? 어떨까? 음수? 5의 마이너스 1승 얼마? 얼마? 설마? 역수니까요. 양수의 역수에 관한 이야기잖아. 음수가 들어간다는 거. 지수에 음수를 넣는다는 건 역수에 관한 거지 부호가 달라지진 않겠죠.
역수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는 느낌이니까. 뭐 마이너스 5제곱을 해도 마찬가지지 5의 5제곱의 역수인 거잖아. 무조건 결과값은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B자리에는 여기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얘가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더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진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진수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B는 항상 양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B는 항상 0보다 커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결론 밑은 항상 양수여야 되고 1은 의미 없다. 그래서 뭐 로그 A의 B라고 되어 있을 때 A는 0과 1 사이에 있거나 A는 1보다 크거나 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B 진수는 항상 양수여야 되더라. 그래서 B는 0보다 커야 된다. 이거는 로그를 쓰기 위한 약속이에요. 알겠죠? 로그를 쓰기 위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로그라는 새로운 숫자를 공부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무리수를 처음 공부할 때 뭐 했었냐면 야 이거 앞으로 이거 무리수야. 무리수는 이런 기호를 쓰는 거야. 한 다음에 중3 1학기 첫 번째 챕터 많은 내용이 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었죠. 그죠? 여기서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잘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다고 해서 문제가 갑자기 잘 풀리지 않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진짜로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죠. 자,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로그 A의 X를 뭐 M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로그 A의 Y를 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A의 X승이 B라고 했을 때 지수를 로그로 바꿔서 쓰는 게 로그 A의 B를 X라고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걸 보고 지수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보고 지수로 바꿔 쓰라 그러면 밑은 똑같이 밑이니까 A가 되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요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A의 N제곱이 Y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얘를 M이라고 했고 얘를 N이라고 했죠. M이랑 N을 더하고 싶은 거죠. M이 지수에 있네. N이 지수에 있네. 그죠? 그러면 M 더하기 N이 나오기 위해서는 얘네 둘을 곱해서 지수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M제곱 A의 N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생각보다 빨리 왔어. 걸어서 왔다고? 그렇구나. 자,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쓰면 이제 지수끼리 덧셈을 하는 거니까 A의 M 플러스 N이 X, Y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및 지수 나와 있는 거. 이거를 로그로 다시 바꿔서 쓰면은 로그 A의 XY가 M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m이 이거라 그랬죠? n이 이거라 그랬죠? 그래서 식이참이 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지금 이 증명법은 설명을 해줘요. 알겠죠? 근데 문제를 풀 때 이걸로 푸는 거는 빈칸 채우기에서 보통 쓰는 거고, 니네는 이제 이거를 잘 응용하면 됩니다. 니네 무리수에서도 보면은 무리수가 왜 뭐 루트 2랑 루트 3이랑 더했을 때 안 더해지는지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는데 이유가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 안 나죠? 그죠? 루트 2랑 루트 3이랑 더하면 루트 5가 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아닌지에 대해서 배운 적은 있지만 지금 기억 안 나죠? 니네가 왜 아닌지에 대해서 그걸 몰라도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죠? 여기서도 이 증명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지금 못하더라도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가 로그 a의 y분의 x가 된다 이거죠. 자,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알겠죠? 이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m이라고 하고 얘를 n이라고 했을 때 a의 m은 x, a의 n은 y.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내가 얘를 m, 얘를 n이라고 했기 때문에 m-n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m-n의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지수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x 나누기 y가 되는 거라서 a의 m-n이 y분의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로그로 다시 바꿔 쓰면은 로그 a의 y분의 x가 m-n이 돼서 얘를 m이라고 했고 얘를 n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겁니다. 써줘야지. 그래서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 로그 a의 x 마이너스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y분의 x. 자, 덧셈 뺄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숫자에서 우리가 배울 때 1이랑 0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한 숫자라고 배우잖아요. 로그에서도 1과 0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로그 a의 0제곱은 1. 맞죠? a가 어떤 숫자든 상관없잖아요. 지수가 0이면 그냥 다 1인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걸 로그로 바꿔서 쓰면은 로그 a의 1은 0.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진수가 1이면은 밑과 상관없이 무조건 0이라는 숫자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진수가 1이면은 무조건 0인 거예요. 그 다음 a의 1은 a. 괜찮죠? 이걸 내가 로그로 바꿔서 쓰면은 로그 a의 a는 1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죠? 그 말은 뭐냐면 밑과 진수가 똑같으면은 무조건 1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로그 a의 1은 0, 로그 a의 a는 1. 이것도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로그에 덧셈 뺄셈을 하고 난 다음에 곱셈 나눗셈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봤는데
로그는 애초에 덧셈 뺄셈은 가능한데 곱셈 나눗셈은 안 되더라 이겁니다. 곱셈 나눗셈은 안 돼. 근데 곱셈과 나눗셈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은 안 되는데 그런 느낌은 어떤 식으로 하려면 우리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그 A의 X의 N제곱 요거 통째로 이렇게 진수에 있는 거예요. N 곱하기 로그 A의 X 요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로그 A의 X의 N제곱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뭐로 할까 문자? P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됐습니까? 자 이거를 지수로 바꿔서 써보면 A의 P제곱이 X의 N제곱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양변에 n을 나눠 n분의 1제곱 해줄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a의 n분의 p 제곱이 x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로그로 바꿨으면 로그 a의 x제곱이 n분의 p 이렇게 되겠죠. 괜찮나요? 자 이거 로그라는 기호가 들어있어서 그렇지 숫자입니다. 루트라는 기호가 있어서 그렇지 무리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숫자긴 숫자잖아. 하지만 루트라는 기호 때문에 유리수 계산처럼 안 돼가지고 문자처럼 계산하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으면 4 루트 2로 계산하는 게 a 더하기 3a가 4a로 계산하는 문자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식이 바뀌어버려서 그렇지 이게 숫자를 계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내가 양변에 n을 곱해주면 n의 로그 a의 x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루트 2 앞에 상수가 곱해지는 것처럼 로그 앞에 상수가 곱해질 수도 있다는 소리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p가 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나요? 로그 a의 x가 로그 a의 x의 n제곱.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진수에 있는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냐? 아까 전에 우리 뭐 했었냐면 2의 세제곱은 8 x라고 쓸까? 2의 x제곱은 8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x는 3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었는데 이걸 로그로 바꿨으면은 로그 2의 8은 x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다시 써야지. 8은 2의 세제곱이에요. 이거 지수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 로그 2의 2가 x예요. 근데 로그 2의 2가 얼마라고? 1이잖아요. 그래서 x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로그로도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계산을 앞으로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로그 계산을 지수로 바꾸지 않고
그냥 로그 인체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의 형태로 만든 다음에 앞으로 다 꺼내고 분산시키는 그런 행동을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이제 우리가 저기 배웠던 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로그 2에 72가 있다. 이거를 좀 이쁘게 만들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쁘게 만든다는 행동은 무리수에서 루트 24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과 같은 행동입니다. 알겠죠? 루트 24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무조건 이거 이렇게 바꿨어야 된다라고 배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70이라는 형태가 있으면은 우리가 쪼개가지고 좀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71을 소인수 분해를 하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 형태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면 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이걸 보고 로그 2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2의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우리는 이거 지수네? 요 조건에 의해서 앞으로 뺄 수 있는 거지. 앞으로 빼고 나면은 3의 로그 2의 2, 2의 로그 2의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로그 2의 2는 요 조건에 의해서 또 1이네. 그래서 3 플러스 2 로그 2의 3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식이 정리가 되겠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건데 로그 루트 2 더하기 루트 3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5의 3 계산 될까 안 될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계산 될까 안 될까? 이건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는 계산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수 같은 경우에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오케이?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 느낌이 루트 2 더하기 루트 2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이거 얼마인데? 2루트 2. 그럼 얘는 뭐예요, 답이? 로그 2, 아니 9. 그거 말고. 얘랑 같은 느낌이라니까? 2로그. 2 로그 3. 2의 3이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도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계산이 잘 안 돼서 문자처럼 취급하면 돼요. A 더하기 A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야. 어떤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로 맞는 걸 생각해 보기 위해서 첫 번째 상황을 다시 한번 넣어보죠. 밑이 똑같을 때 덧셈이 가능하다며.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밑이 똑같을 때 덧셈을 하면은 로그 2의 진수의 곱이어서 9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로그 2의 수인데 로그 2의 9는 3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이거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며. 그럼 똑같잖아요. 괜찮습니까? 요런 식으로 어차피 다 같은 거긴 한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렇게 간 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되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보면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이렇게 쓸 수 없으면 계산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알겠죠? 다시 한 번 더. 어, 4 로그 5의 3 더하기 5 로그 5의 3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라고? 9 로그 5의 3이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으면 된다.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로그
5에 2 로그 5에 2 더하기 3 로그 5에 3 이렇게 되어 있다. 얘는 계산은 가능하지만 얘네 둘을 이런 느낌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좀 다르잖아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잠깐만 이거 내릴 수 있다며. 그럼 이거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 괜찮아요? 그럼 로그 5에 4가 되고 얘는 로그 5에 27이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식에 의해서 식을 합쳐줄 수는 있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이거를 로그 5에 108 이렇게는 쓸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3 로그 2에 5에 2 더하기 3 로그 5에 3. 자,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3 올리면 되겠는데 이러면서 3 로그 5에 8 그 다음에 로그 5에 27 로그 5에 이거 얼마냐? 87, 56, 216 이런 식으로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16은 6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3 로그 5의 6 이렇게 가도 되겠네? 괜찮죠?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 3a 더하기 3b 아니야? 이런 느낌 아니야? 라고 니네가 이해할 수 있다면 이거 3으로 묶어도 되잖아. 가능해요? 이해됩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라는 건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3 로그 5의 6 첫 번째 식에 의하면 이해되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계산이 진짜로 빨라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계산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칙 연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 계산하는 법칙들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을 진짜로 많이 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 요거를 하고 나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그 A의 X제곱 B의 Y제곱은 X분의 Y의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로그 A의 X제곱 B의 Y제곱이 뭐 M이라고 하자.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는 이걸 보고 지수로 바꿔 쓸 수 있는데 A의 X의 M제곱은 B의 Y제곱이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수로 이제 바꿔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의 XM은 B의 Y. 자, 그런데 우리는 양변을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다고 배웠죠. 그래서 A의 M제곱은 B의 X분의 Y제곱이랑 같다. 이거를 다시 로그로 바꿨으면은 로그 A의 B의 X분의 Y가 M이구나.
괜찮나요?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얘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괜찮나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x분의 y 로그 a의 b는 m 이렇게 되는 거고 m이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이 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디 갔어? 여기 밑에 있는 지수를 진수에 있는 지수 쪽으로 보내버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보내는데 똑같이 밑이니까 밑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분수의 분모로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다.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보내는 거 말고 둘 다 앞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진수에 있는 애는 분자로 밑에 있는 애는 분모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로그 4의 8 얘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면 이거 이제 위로 이렇게 보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내보냅시다. 그러면 로그 2의 2, 2의 세제곱 얘 앞으로 가고 얘 이렇게 가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2분의 3 로그 2의 2 해서 답은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아니 이게 2분의 3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그 4의 8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 x라고 할까? 그러면 이거를 4의 x제곱은 8이라고 지수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바꿔 쓰면은 2의 제곱의 x제곱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2의 2x제곱은 2의 세제곱해서 2x가 3이랑 같으면 되겠네. x는 2분의 3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로그는 로그인 채로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로그 a의 x제곱 b의 y제곱은 x분의 y의 로그 a의 b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뭘 쓸 수 있냐면 나눗셈 같은 느낌인, 그러니까 나눗셈은 아닙니다. 나눗셈 같은 느낌인 밑변환 공식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로그에서는 밑변환 공식이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무조건 잘해야 돼요. 자, 밑변환 공식은 뭐냐면 로그 a의 b를 로그 c의 a 분의 로그 c의 b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로그 a의 b가 있는데 이거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자, 이거를 지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죠. a의 m제곱은 b. 자, 우리가 이제 지수 배울 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2의 x제곱이 4야. 4는 좀 그런가? 8이야. 계속 같은 걸로 하네. 자, 이걸 만족하는 x값은 3입니다. 그죠? 양변에 5제곱을 한다고 해서 x값이 바뀌나? 아니죠? 양변에 마이너스 2제곱을 해도 안 바뀌죠? 여기다가 똑같이 10을 곱해도 안 바뀌죠?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7을 나눠도
x 값은 안 바뀌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배울 때 양면에 똑같이 지수승을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죠. 그죠?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은 이런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2의 x제곱이 8이라고 했을 때 x가 3인데 내 마음대로 양면에 로그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로그 5 이렇게 됐습니까? 나 이거 똑같대. 밑이 똑같네. 그러면 당연히 진수가 같으면 같은 숫자겠지? 맞아요? 그럼 x는 뭐면 돼요? 3이면 되죠. 양면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줘도 괜찮구나 라는 겁니다. 양면에 똑같이 치수를 씌워도 괜찮았던 것처럼 양면에 똑같이 로그를 씌워도 이 x값 바뀌지 않는데? 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양면에 똑같이 이렇게 밑이 C인 로그를 씌워준 거지. 이 C는 뭐든 상관없어요.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죠? C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이런 거 아니면 괜찮습니다. 알겠죠? 1도 넣지 말고 마이너스 5도 넣지 말고 0도 넣지 말고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조건 있죠?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거나 1보다 큰 거 그거면 뭐든 상관없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거 배웠죠? 앞으로 빼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 숫자잖아요. 양면을 예로 나눠도 상관없거든. 그죠? 양면을 예로 나눠주면 m은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근데 m이 뭐였어요? 얘였잖아요. 그래서 요 식이 완성이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이 쓰일 예정이니까 당연하듯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하듯 받아들여라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대로 놔둘까? 자, 그래서 여기 형태를 보면 아시겠지만 분수의 형태죠? 분수의 형태면은 나눗셈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네가 뭐랑 헷갈리냐면 얘랑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쓰고 싶어 해. 아니면 이걸 보고 이렇게 쓰고 싶어 한다거나. 아시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 C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다고 그랬죠. 원래 약속에 되는 그 값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C 자리에 B를 넣어보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놓고 나면은 얘가 1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과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역수가 된 느낌이죠. 그죠? 그런데 역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가 바뀌면 되겠구나 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써줄게요. 로그 A의 B는 로그 B의 A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서 이거 숫자잖아. 양변에 로그 B의 A를 곱해봅시다. 괜찮나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없어지면서 1내네. 괜찮나요? 그래서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A의 B는 1이구나. 이겁니다. 진짜 역수 느낌이 들죠? 괜찮습니까? 원래 곱했을 때 1 되는 거 소리 역수래매. 그죠? 이해되나요? 요렇게 식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제 이걸 보고
뭐라더라? 뭐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난 몰라요. 하여튼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냐면 요렇게 순환하는 형태라고 해서 얘랑 얘를 이렇게 약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원래 로그에 곱하기의 기호가 없어요. 원래 로그는 곱하기가 안 돼. 알겠지? 로그는 곱하기가 안 되는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서만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그 b의 a 곱하기 로그 a의 b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없어져서 로그 b의 b여서 1이구나 라고 해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c의 d는 자, 이거는 특별한 경우에 알겠죠? 계산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래 없어지면 로그 a의 d가 된다는 건데 자, 증명 한번 해보죠. 우리는 밑변화 공식을 방금 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밑이 ABCD 이거 문자니까 숫자로 한번 넣어보지. 밑이 5인 로그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밑변화 공식에 의하면 이렇게 바꿔서도 된다는 소리죠. C에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듣겠나요? 그럼 여기를 로그 5의 B 5의 C 5의 C 로그 5의 D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로그라는 거 숫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얘랑 똑같네. 약분. 괜찮습니까? 얘랑 똑같네. 약분. 괜찮아요? 그럼 남는 게 로그 5의 A분의 로그 5의 B인데 이거 밑변화 공식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당연히 가능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로그 A의 B라고 쓰는 거 틀린 거 없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로그의 곱셈이라는 건 애초에 안 되는데 요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없어지면서 남는 거를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로그의 곱셈에서 니네가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없다고요. 알겠죠? 이런 건 애초에 계산이 안 돼요. 알겠죠? 로그에서는 곱하기가 없어. 얘랑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또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이게 특별한 경우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특별한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서 로그 A의 C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그는 곱하기와 나누기는 애초에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금 전에 써줬지만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원래 이렇게 약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써준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해 두면 좋기는 합니다. 알겠죠? 문제를 풀 때 써먹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애초에 곱하기가 안 된다는 건 기억하고 있고 얘는 특별한 케이스다라는 걸 따로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 밑에다 써줘야지.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는 이렇게 없어져서 로그 A의 C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곱하기와 나누기에 관한 이야기는 했고 곱하기와 나누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요거 한번 해볼까요? 힘들어. 자, A의 X제곱의 B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로그로 쓰면은 로그 A의 B는 X라고 했죠. 그래서 X가 이거라며 그래서 이걸 그대로 써주면 A의 로그 A의 B는 B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지수 자리에 로그라는 이 기호가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죠? 지수에 우리가 무리수 들어가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라는 숫자가 들어가도 된다는 건
로그도 무리수기 때문에 지수 자리에 로그라는 숫자가 들어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보죠. B의 X의 할까? X의 B는 B 로그 X의 A와 같다. 자, 이것이 뭐 한 거냐면 지수에 있는 진수와 밑을 바꿀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죠? 지수에 있는 진수와 밑은 바뀔 수 있다. 자, 증명. 자, 이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M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됐죠? 자, 아까 전에 요거 이야기할 때 양변에 로그를 씌워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씌워줄 겁니다. 밑이 X인 로그를 씌울 거예요. 이렇게. 괜찮나요? 자, 이렇게 쓰고 나면 A에서 로그 X의 B까지가 다 진수로 들어가게 되고 얘는 진수의 지수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밑 진수, 진수의 밑 지수. 얘는 지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로그 X의 B 곱하기 로그 X의 A는 로그 X의 M. 자, 이거 계산이 된다, 안 된다? 곱하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이거 숫자죠? 괜찮습니까? 이거 숫자죠? 얘가 이렇게 내려왔죠? 그럼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당연히 되겠지. 괜찮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얘가 숫자여서 내려왔다면 얘도 숫자니까 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비슷한 느낌 아닐까? 로그 X의 A 곱하기 로그 X의 B나 얘나 똑같은 거라면 얘를 위로 올려도 어차피 같은 거 아닐까?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거? 이해됐나요? 내려온 놈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지 혼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오케이? 괜찮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얘랑 같은 겁니다. 얘가 위에 있어서 얘가 이렇게 내려온 거나, 얘가 위에 있어서 내려온 거나, 뭐가 다르겠냐라는 거지. 괜찮나요? 이해됩니까? 얘가 위에 있었는데, 얘가 일로 내려와서 이게 됐다. 얘가 위에 있었는데, 내려와서 이게 됐다. 같은 말이지, 뭐.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로그 X의 B, 지수의 로그 X의 A.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로그끼리 같대. 근데 이만큼은 어차피 똑같이 생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 괜찮나요? 그래서 B의 로그 X의 A와 M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M이 얘죠? 요식이 되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X의 B는 B 로그 X의 A.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로그는 괜찮아요. 근데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하지만 연습을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연습을 해도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신경을 많이 씁시다.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자, 밑조건, 진수조건 설명했어요. 그죠? 밑조건, 진수조건 설명했어요. 아니, 이거는 키지 말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좀 열두자. 자, 밑조건, 진수조건 여기 몇 페이지야? 30페이지에 있는 거 설명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그 다음 여기 개념원리 익히기에서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로그를 가지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27번에 3번 봅시다. 27번에 3번을 보면은 로그 3분의 1에 27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3인지 아닌지를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문제에서는 지수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걸 지수로 바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3분의 1의 세제곱은 27분의 1로 바꾸면 끝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데 지수로 바꾸는 거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지만 로그를 간단하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의 세제곱 괜찮습니까? 27분의 1을 3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이 3은 앞으로 빠져나가고 3 로그 3분의 1에 3분의 1 밑과 진수가 똑같은 건 이제 1이라 그랬으니까 3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지수로 바꾸는 건 당연한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나는 밑이 분수인 게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괜찮습니까? 얘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로그 3의 3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 말이죠. 괜찮습니까? 얘 분모로 얘 분자로 로그 3의 3은 1이니까 답은 3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든 상관없다. 똑바로 계산만 할 수 있다. 그죠? 니네가 무리수 처음 배울 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못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여기서도 일단 사칙 연산이 안 되면 그 뒤가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계산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계산을 할 줄 안다가 아니라 겁나 잘한다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초등학교 때도 니네가 그냥 덧셈을 할 줄 안다가 아니라 겁나 잘한다가 되도록 계속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여기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28번 문제를 한번 해보죠. 서연아, 너 오늘 겁나 후회할 거다, 나중에. 내용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이제 수투 특강을 듣는 학생들은 수투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혹시 봤냐? 영상?
빨리 와. 힘들어요, 수투. 그러니까 수투 열심히 공부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수투가 어렵다 하는 학생은 내 영상 한번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2의 4제곱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로그 2의 2는 1이니까요. 로그 2의 2가 1이니까 앞으로 로그 2의 2라는 걸 쓰지 않도록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 1 곱하기 4는 어차피 4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분모로 가고 3이 분자로 가서 마이너스 3 괜찮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뭐 소인수분해를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괜찮겠지? 이렇게 그래서 분모로 2가 가고 분자로 6이 가서 3 이렇게 아니면 이거를 그냥 로그 4의 세제곱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알겠죠?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마이너스 1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로그를 계산할 때 지수를 끌어들이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지수를 끌어들이는 순간 더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자, 그럼 로그를 계산을 할 때 요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2 플러스 로그 3의 4가 로그 3의 얼마니?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저 x를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우리는 숫자를 배웠을 때, 유리수를 배웠을 때 통분하는 걸 배웁니다. 그죠? 원래 분수라는 건 그냥 덧셈 뺄셈이 안 돼가지고 통분이라는 걸 해가지고 덧셈 뺄셈을 하죠. 괜찮죠? 여기에서도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통분이라는 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밑이 똑같아지도록 모양을 만들죠. 계산이 되도록. 여기에서는 그걸 이용하는 건데 우리가 분수에서 통분할 때 분모 분자에 보통 같은 거 곱해서 만들잖아. 여기도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요렇게. 밑이 똑같은 로그를 내가 만들어 줄 건데 분모 분자의 같은 숫자를 곱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1을 곱하는 거여서 숫자는 변하지를 않는데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분의 2라는 애가 있을 때 내가 이거를 분모가 9인분수로 만들어라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3을 곱하잖아요. 1을 곱하는 거거든. 그죠? 분모 분자에 1을 곱해가지고 모양을 바꾸는 거지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숫자인데 모양만 바꾸는 거지. 괜찮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로그 3의 3을 곱함으로써 로그라는 형태로 내가 자연수 또는 뭐 유리수, 무리수를 로그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어차피 1이니까. 괜찮습니까? 1이니까 숫자는 바뀌지는 않지만 모양이 바뀔 거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 놓고 얘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로그 3의 9 더하기 로그 3의 4가 돼서 로그 3의 36 이렇게 해서 x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런 것들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말 안 해도 센스가 좀 있으면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걸 내가 왜 안 썼지? 아까 전에 썼다가 지워버렸나? 역수라고. 자, 이걸 보자마자 니네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거는 요렇게 하면은 계산이 되겠는데? 라고 느낌이 오면 땡큐 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일로 이렇게 딱 가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분자로 간다 그랬죠? 얘랑 약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3 로그 5의 2, 3 로그 5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로그 5의 2도 숫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리수 계산하는 것처럼 앞에 있는 것끼리 계산해라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2분의 9의 로그 5의 2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다. 이해됩니까? 자, 이거 얼마인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얼마인지 몰라도 이 정도 되는 숫자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생각보다 잘 안됩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 해석. 자, 29번. 자, 쉽게 만드는 방법. 자, 29번에 1번 보세요. 이거를 지수처럼 생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로그 3의 n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싶다. 우리는 마이너스 2가 되도록 모양을 잡는 게 겁나 쉬워요. 왜냐하면 밑이 3이라며. 그죠? 진수가 3이면 무조건 1이지.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지수는 앞으로 무조건 나갈 거죠. 이해됩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있으면 되죠. 맞습니까? 이해됐나요 여기? 그러면 이 숫자는 무조건 마이너스 2예요. 알아듣겠나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로그 5에 n이 3이래. n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야 돼요? 5에 세제곱 무조건. 그래야지 3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게 1 되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지?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로그 4의 n이 마이너스 2래. 마이너스 3이래. 그럼 n 자리에는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요? 4의 마이너스 3승입니다. 무조건. 이해되나요? 그래야지 마이너스 3이 앞으로 나가면서 로그 4의 4가 1 될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3이잖아. 괜찮나요? n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9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가.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쉬우니까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까? 아니, 뒤에 있겠지? 그냥 뒤에 있는 문제들로 합시다. 자, 뒤에 봅시다. 아이고. 자, 필수 예제 1번.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서부터는 여기 다 칠게요. 자, 요렇게. 자, 1번. 로그 x의 9가 2래. 자, 이거를 지수로 바꿔서 쓴다고 하면 x의 제곱은 9예요.
그죠? 이렇게 써놓고 x의 제곱이 9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이구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X는 그렇지. 밑조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밑은 음수가 될 수가 없고 0도 될 수 없고 1도 될 수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이너스 3은 아니구나. x는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면 요거 말고 우리는 지수를 굳이 끌어들이지 않고 싶다라고 한다면 로그 x의 9 대신에 3의 제곱은 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거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로그 x의 3은 2 약분을 하면 로그 x의 3은 1, x는 당연히 3이어야 되겠죠. 밑과 진수가 같아야지 1이라는.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푸시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됐어요? 이런 식의 느낌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4번 마찬가지. 이거 앞으로 뺄 수 있어요. 로그 4분의 1의 x. 근데 0이래. 진수가 얼마일 때 0이랬죠? 4, 아니. 0, 진수는 0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진수가 1일 때 0이라고 했죠. 뭐 이런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오는 그런 규칙들 있잖아. 여기서 나오는 거 밑조건, 진수조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로그의 성질에서 여기 뭐야 몇 쪽이야? 33쪽에 있는 로그의 성질, 그 다음에 34쪽에 있는 로그의 성질,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방금 다 설명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거 없는데요? 그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다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걸 구별해서 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명 안 했네? x를 1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틀린 답이 되는 건데, 이거 내가 그걸 설명 안 했네? 자, 이거 봅시다. 로그,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설명 안 했네. 2의 x의 제곱은 4. 로그 2의 x의 2배가 4. 자, 위에 있는 애와 밑에 있는 애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위에 있는 애와 밑에 있는 거는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위에 있는 이 앞으로 보낼 수는 있다고 했죠? 보내면 이거랑 똑같거든. 그죠? 일단 밑에 있는 것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밑에 있는 걸 계산을 해보면 로그 2의 x가 2니까 x는 그냥 4면 되겠죠? x가 4라는 거 정도는 그냥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해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x 진수가 x였기 때문에 x가 4인 게 깔끔하게 답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의 진수는 x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x의 마이너스 4가 될까 안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진수는 x가 아니라 x의 제곱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 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도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6이니까 진수 조건을 만족을 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렇게 올렸을 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에서는 초창기의 모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제일 처음 생긴 모습을 보고 진수 조건을 따져요. 오케이? 계산을 하면은 어차피 똑같은 식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결론이 날 텐데. 괜찮습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야 x가 4가 되면 마이너스 4도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의 진수는 x의 제곱이라서 0만 아니면 이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진수가 x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초창기 모습은 진수가 x이기 때문에 알겠죠? x가 음수면 안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얘를 올린 다음에 되잖아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모습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걸 안 했었네.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필수 예제 2번에 2번. 자, 다음 로그 x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자, 진수 조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보다 커야 돼. 그죠? 다음 밑 조건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커야 되는데 1이 아니어야 돼. 괜찮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음수 다 빼고 0도 빼고 1도 뺀 거죠. 괜찮습니까? 밑은 0보다 커야 되고 밑은 1이 아니어야 돼. 진수는 0보다 커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가 될 거고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여기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x는 3보다 커야 되고 x는 4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보다 크고 4가 아니니까 여기.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진수 조건, 밑 조건 이런 것들만 잘 따져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해서 일단 32쪽까지 문제를 먼저 풀어보죠. 시작.